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렌 버핏입니다. 이번에는 주식회사 명신의 군산 프로젝트 관련하여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 6월 28일, 명신은 MS 오토텍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GM 군산 공장을 인수하였습니다. 인수대금 1130억 원을 한 번에 현금으로 지급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죠. 이젠 명신 군산 공장이 된 GM 군산 공장은 연 26만 대까지 생산 가능한 완성차 제조 공장이었습니다. 명신은 향후 시설 투자로만 1,420억 원을 투입하여 군산 공장을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전기차 전용 생산 공장으로 탈바꿈시켜 전기차를 위탁받아 생산하겠다는 멋진 청사진도 발표했습니다. 명신의 GM 군산 공장 인수는 많은 개미 투자자분들께서 MS 오토텍에 투자한 이유이기도 하죠. 2019년 9월 25일, 명신은 중국의 전기차 업체 퓨처모빌리티와 연 5만 대의 전기차 위탁 생산 계약을 맺습니다. 퓨처모빌리티 산하 브랜드인 바이튼이 개발 중이었던 중형 전기차 SUV 모델 엠바이트가 바로 그 주인공이죠. 당시만 해도 언론에선 바이튼을 중국의 테슬라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테슬라의 경쟁자 중 하나로 언급했었습니다. 엠바이트는 중형 전기차 SUV임에도 45,000달러부터 시작하는 저렴한 가격, 긴 주행거리, 대시보드에 설치된 48인치 대형 커브드 디스플레이 등으로 유명세를 탔었습니다. 바이튼과 엠바이트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각에선 군산 공장이 중국의 위탁 생산 공장이 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명신이 군산 공장 인수대금을 한 번에 현금으로 납부한 것을 두고도 중국계 자본이 자금을 떼주었다는 의심까지 있었죠. 또 다른 이는 명신의 현대차가 자금을 대주었고 기아 자동차의 모닝, 레이 등 경차를 위탁 생산하는 업체인 동이오토처럼 명신도 현대차의 위탁 생산 업체가 될 것이라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군산 공장에 다른 경쟁 업체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현대차의 지원을 받은 명신이 군산 공장을 인수했다는 썰이죠. MS그룹의 창업자인 이양섭 회장은 현대차 사장, 현대증권 회장을 역임했었고 정주영 회장, 이명박 전 대통령과도 함께 일했었고 그의 아들인 MS오토텍의 이태규 전 대표도 현대차에서 근무했었고요. 규모가 작고 자금력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회사가 군산 공장을 인수하니 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우려들을 무색하게 만들려는 듯 명신에서는 2021년 엠바이트 5만 대 위탁 생산을 시작으로 2022년 세단형 전기차 5만 대 추가 위탁 생산, 2023년 플랫폼 라이센싱을 통한 자체 모델을 개발, 연 12만 대의 전기차 생산, 2024년 고유 플랫폼 개발을 통한 총 22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습니다. 연구개발을 통해 전기차 플랫폼도 개발하고 고유 차종도 개발하여 단순한 전기차 OEM 업체에서 ODM 업체로 변모하겠다는 멋진 청사진이었죠. 간단히 말하면 OEM은 주문자가 설계도를 주고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의뢰하면 주문받은 사람은 주문받은 그대로 생산하여 주문자에게 공급하는 것이고요. ODM은 주문자가 제품 하나 개발해주세요 라고 의뢰하면 주문받은 업체에서 주문자와 논의해가면서 개발하고 생산하여 주문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말해요. 주문자는 유통 판매만 하고요. 전자는 단순 위탁 생산이고 후자는 개발까지 하는 것이니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고 기술력 있고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되어야 합니다. 아마 명신에서는 오스트리아의 위탁 생산 업체 마그나 슈타이어를 롤모델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그나 슈타이어사도 BMW 등의 차량을 위탁 생산하다가 추후에 자체 개발을 통해 주문자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위탁 생산 업체이자 차량 개발에 대한 독자적인 기술력을 가져 여러 업체들의 차량 개발에도 도움을 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일본의 소니도 전기차를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마그나 슈타이어사와 함께할 예정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일단 청사진대로 될지 모르겠고 중국 자본이 끼었다, 현대차가 다른 회사 못 들어오게 미리 알박기 한 것이다, 이런 루머들도 있고 무엇이 진실인지 정말 알고 싶습니다. 일개 개미 투자자로선 알 방도가 없네요. 만약 명신 군산 공장이 현대차의 위탁 생산 공장이 된다면
MS오토텍의 주주로서 좀 실망스러울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업체들은 열심히 기존 라인을 전기차 라인으로 바꾸고 있지만 전기차 전용 생산 공장을 갖춘 기업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신의 전기차 공장 계획이 더 빛을 발하는 것인데 현대차가 위탁 생산 의뢰한다면 루머가 사실로 느껴져서 그리고 그럴 거면 현대차에 투자를 했겠죠. 기업의 청사진을 믿고 투자하는 제가 순진한 것일까요? 너무 위험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대로 믿지 말고 계속 의심하고 검증하는 습관을 길러야겠습니다만 저런 정보는 확인할 길도 없고 기업의 문의에도 마찬가지이고 이럴 땐 답답하네요. 만약 명신의 청사진대로 진행된다면 얼마 정도의 실적이 발생할까요? 참고로 2019년 국내 완성차 업체의 매출과 판매량, 그걸 단순히 나눠서 추정한 대당 매출은 표와 같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차 한 대당 매출을 어림잡아 2천만 원으로 설정하고 명신의 청사진대로 매출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전기차는 일반 차량에 비해 더 비싸니까 한 대당 매출도 더 높겠지만 일단은 단순히 2천만 원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완성차 한 대당 얼마의 매출이 발생하는지, 완성차 이외의 다른 매출은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무시한 단순한 계산이니 엉터리 계산이긴 하지만 일단 지금 제가 추정치를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정도뿐이라서 이렇게라도 산정해서 어림짐작이라도 해보려고 한 것이에요. 제가 수치로 나타낸 미래 실적 추정 관련된 부분들은 신뢰성 없는 부분이니 보고 잊어버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 전기 차량에 대한 매출과 매출원가 등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차량 한 대 당 매출 2천만 원, 영업이익 3% 적용한 청사진대로의 연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표와 같습니다. 2021년 연 5만 대의 엠바이트 위탁 생산이 이루어진다면 연 매출 1조, 영업이익 300억 원 정도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저 혼자 상상해봅니다. 위탁 생산이니 재고에 대한 걱정도 없습니다. 하지만 위탁 생산받은 가격 대비 매출원가를 최대한 줄여야 할 건이고요. 또 주문자가 도산할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이튼이 파산 위기에 처한 지금과 같은 사태가 생산 진행 중에 발생한다면 차라리 지금 미리 파산 위기에 처한 바이튼에게 고맙다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먼저 매 맞고 다음엔 더 안전하게 가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2022년 연 10만 대 생산 시 연 매출 2조 원, 영업이익 600억 원이 발생하고요. 2023년 연 13만 대 생산 시 연 매출 2조 6천억 원, 영업이익 780억 원, 2024년 연 22만 대 생산 시 연 매출 4조 4천억 원, 영업이익 1,320억 원이 발생합니다. 청사진은 어디까지나 청사진일 뿐입니다. 첫 단추부터 코로나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걸 보면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명신에서는 군산 공장에 2024년까지 총 6,18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존 컨소시엄의 지분 투자자와 재무적 투자자를 모집하여 자금을 조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몇몇 기사를 보면 재무적 투자자에 대한 준비는 이미 어느 정도 갖춰져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초에 이미 우리 프라이빗 에쿼티로부터 전환 사채로 330억 원을 투자받았고 추가적으로 다른 재무적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코로나로 인해 바이튼이 파산 위기라서 설비 투자가 중단된 상태라 당장은 명신에서도 대규모의 자금이 필요하지 않기도 하고 재무적 투자자들도 바이튼의 파산 위기를 리스크 요인으로 보고 투자 결정을 보류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사를 통해 확인된 부분들을 보면 한국투자 프라이빗 에쿼티와 SG 프라이빗 에쿼티가 추후에 재무적 투자자로 자금을 지원해주거나 컨소시엄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한투피는 이미 명신에 대해 투자를 검토하고 기관 투자자를 모집해 투자금을 마련했지만 바이튼 리스크 때문에 투자 시점을 유보한 상태이고 최근 명신 투자를 위해 조성한 프로젝트 펀드의 투자 확약서를 2달 연장했다고 합니다. SGP 역시 투자 가능성을 열어놓고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하네요.
이런 재무적 투자자들은 큰 금액을 투자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안 할 수 없고 리스크에 상응하는 투자 수익을 낼 수 있어야만 투자를 결정할 것입니다. 향후 명신이 재무적 투자자들로부터 충분한 자금을 투자받는다면 명신의 발전 가능성을 인정받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니 기업 차원에서 좋은 것은 당연하고 주가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명신은 올해 5월 모빌리티 블록체인 기업인 엠블과 이툭툭 설계 및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내줬다고 해요. 툭툭이라고 아시나요? 동남아시아에서 자주 애용되는 3륜차입니다. 동남아시아는 도로 인프라 상황이 좋지 않아서 자동차보다 툭툭이 더 인기가 높고 그 시장이 매년 10%가 넘는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명신은 향후에 기존의 내연기관을 이용했던 툭툭을 소형 전기차로 개발해서 엠블 측에 공급하겠다고 하고요. 다가오는 12월에 초도 물량 100대를 시작으로 내년 캄보디아에서 1만 대의 이 툭툭을 판매한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합니다. 아마 다른 전기차보다 이 툭툭이 먼저 개발되어 엠블로 공급할 것 같습니다. 이 툭툭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엠블 블로그를 들어가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블로그에 개발 중인 모델을 운행하는 영상도 올려놓았네요. 명신이 현재 상황. 모두 아시다시피 퓨처모빌리티사는 2020년 7월부로 모든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코로나로 직격탄 맞고 투자 자금 조달에도 실패해서 거의 모든 직원을 해고했으며 수뇌부도 회사를 떠났습니다. 이로 인해 명신 군산 공장도 설비 투자가 중단된 상태, 아니 시작도 못한 상태입니다. 회사에 문의하니 기존에 철거해야 했던 설비들은 거의 다 철거한 상태이지만 엠바이트 생산을 위한 설비는 거의 시작도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엄살일 수도 있으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위탁 생산이니 주문자가 설계도부터 제공하고 그에 맞게 설비를 갖춰야 하기 때문에 혼자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손 놓고 있을 수도 없으니 바이튼을 대체할 다른 전기차 업체와 위탁 생산 계약을 맺기 위해 국내의 여러 업체와 협의 중이고 이름을 밝힐 순 없지만 모 업체와는 계약에 근접했다고 합니다. 군산시 쪽으로도 바이튼을 대체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설마 그 업체가 현대나 기아는 아니겠죠? 현대 기아라도 위탁 생산을 한다면 명신의 성장에는 도움을 주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리고 기업의 청사진과는 조금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대차가 알박기한 거라는 루머도 있어서 그게 사실이었어? 동이오토처럼 영원히 위탁 생산 업체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기업에 대한 신뢰도 하락할 수 있고요. 제가 이 기업에 투자한 이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 현대차와 위탁 계약을 한다면 비중 조정하거나 계속 들고 갈지 검토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에겐 향후 발표될 위탁 생산 계약 소식이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최근 퓨처모빌리티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퓨처모빌리티가 투자자들로부터 20억 위안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난징시 정부가 1억 5천만 달러를 중국 국유 자동차 기업 FAW 그룹은 5천만 달러를 각각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난징에 엠바이트 생산을 위한 공장이 있기 때문에 난징시에서 투자하려 하는 것 같고 FAW는 퓨처모빌리티에 투자한 주주라서 추가로 투자를 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명신도 시리즈 C 파이낸싱을 통해 퓨처모빌리티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퓨처모빌리티 측에서 신텅이라는 신규 법인을 만들었으며 해당 신규 법인으로 투자 자금을 모집하고 추후 합병을 통해 엠바이트 생산을 진행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어쨌든 명신도 영원히 퓨처모빌리티, 바이튼의 위탁 생산 공장으로 남을 생각은 없을 것이니 다른 업체와의 위탁 생산 계약도 순조롭게 잘 진행되길 바랍니다. MS 오토텍에 투자하기 위해선 주식회사 명신과 명신산업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당장 명신산업의 IPO, 명신 군산 공장의 위탁 생산 계약 체결 여부 등이 MS 오토텍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3분기 실적도 중요하죠. 그래서 다음에는 MS 오토텍의 3분기 실적은 어떠할지 공부해보고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MS 오토텍은 애널리스트 리포트도 나오지 않고 컨센서스도 없습니다. 기업의 문의에도 실적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라 전년 동기 비슷할지 어떨지도 말씀해주지 않으시더라고요.
하지만 MS 오토텍의 주 매출처가 현대차와 테슬라 모터스이니깐 그 두 개 기업의 3분기 실적 추정치를 보며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